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시승하는 차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포르쉐 박스터입니다. 맨날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는데 진짜예요. 나 진짜 박스터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저 예전에 한번 박스터 성애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저 박스터 정말 좋아하는데요. 박스터는 1996년에 1세대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좋아했었고, 사실은 그때 나왔던 그 986 박스터 S를 사실 제일 좋아하죠.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고, 정말 아마 평생 사랑할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시승하는 박스터는 718 박스터입니다. 그동안은 박스터 S, 박스터 GTS, 그래서 그냥 박스터라는 이름만 있고 숫자는 없었는데 이번에 718이라는 숫자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박스터 이야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가 바뀌었는지 이거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718 박스터는 그동안 이제 986 박스터, 987 박스터, 그 다음에 3세대가 981 박스터로 3세대가 바뀌었었는데요. 지금 718 박스터는 그 981 박스터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근데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었고, 또 파워트레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헤드라이트는 전체적으로 윤곽은 비슷한데 안에 보면 여기 이제 LED 주간주행등 4개가 박혀 있죠. 이 4개가 박힌 게 이제 파나메라, 또 카이엔, 최근에 911 같은 경우는 램프 주변에 4개가 박혀 있는 그런 스타일을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박스2도 이렇게 4개의 LED가 박혀 있는 이 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범퍼에도 보면 이 라인도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겼고, 밑에 그 에어 인테이크도 굉장히 큼직큼직해졌어요. 이번에 그 991 마크 2 911, 그 911이 앞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라인을 좀 담긴 했는데 991 마크 2보다 더 예뻐. 확실히 더 예뻐요. 네. 지난번에 그 911 마크 2 그거 리뷰하면서 제가 앞모습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스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게 원래 그 986대 요렇게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던 거, 그거 사실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뭐 동그란 헤드램프가 아닌 포르쉐가 무슨 포르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바디 라인에 그 헤드램프는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987 박스터 때 헤드램프가 정말 이상했어요. 정말 못 봐줄 만큼 안 예쁘다가 981로 바뀌면서 굉장히 예뻐졌고, 이번에도 좀 더 시원시원하고 과격해졌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자, 에어 인테이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핀도 2개로 더 늘어났어요. 박스터는 미드십 엔진을 얹다 보니까, 911은 리어 엔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서 지붕을 타고 넘어온 공기를 바로 흡입했었는데, 박스터는 그동안 미드십이다 보니까 저쪽에 공기를 흡입할 구멍이 없고 여기서 공기를 흡입해서 냉각이든 아니면 엔진에 공기를 집어넣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커진 거죠. 자, 펜더도 훨씬 더 와이드하게 지금 각도 살짝 깎아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리프트라고 했는데 차체 이게 펜더랑 바디 라인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할 정도면 상당히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혹자는 뭐 4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계보를 따져보면 그 3세대의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휠은 20인치, 뒤쪽에는 265 35 제딸 20인데, 지난번에 시승했던 까마로 SS는 275 35 제딸 20이었죠. 자, 이게 작은 차인데 20인치 휠이나 지금 앞뒤에다가 꽉 채워 넣어 가지고, 와, 진짜 그 자세가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일단 이거는 기본형 박스터죠. 박스터 S가 되면 캘리퍼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PCCB를 옵션으로 장착을 하면 이제 노란색 캘리퍼로 바뀌는데, 지금 까만색 캘리퍼인 거는 기본형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한번 보면 좀 낯설어요. 뭐냐면 휠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보면 뒤에 링크라든가 뭐 배기구 이런 게 막 다 보여요. 이게 왜 이렇죠? 보통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휠하우스 안쪽
커버를 여기 뒤에까지 어느 정도 다 커버링을 해놔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커버가 좀 잘라져 나가버리고 밑에가 막 링크 같은 게 다 보여요. 이번에 이 신형 718 박스터를 만들면서 후륜의 링크를 조금 더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도록 보강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려고 굳이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자, 뒷모습으로 오면 일단 자, 옆에서 봤을 때 지붕이요, 이렇게 지붕이 샥 넘어와 가지고 뭐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은데 자, 그동안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이제 981 박스터는 이 방식이었고요. 986이랑 987 박스터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조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조각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이게 지붕이 열릴 때 어떻게 열리냐면 그 조각이 들리고 지붕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조각을 덮어서 얇은 띠처럼 생긴 조각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방식이 아니고 그냥 바로 이거랑 상관없이 바로 접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좀 더 쉽긴 할 텐데 지붕이 열리는 모습은 986과 987 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들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정말 멋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쪽에서 보시면 오리공둥이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 박스터가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얇은 띠처럼 돼 있는 게 올라온다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스포일러가 굉장히 커졌고요. 자, 리어 램프도 이번에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더 얇아지고 가운데 이 빨간 라인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주변에 역시나 LED가 4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헤드램프처럼 여기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4개가 딱 보이는 거죠. 이제 그 포르쉐는 이 4점식 LED 이게 이제 상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그 블랙 베젤 리어 램프 사이에 까만색 띠가 하나 더 생겨져 있거든요. 기존의 기존의 박스터에서는 없었던 띠인데 이 띠는 예전에 911 보면 리어 램프 사이에 좀 더 두꺼운 빨간색 띠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일자 눈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띠가 사실 굉장히 예뻤거든요. 예뻤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에도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리어 램프 사이에 까만색 띠를 만들었습니다. 포르쉐 718 박스터 S가 없군요. 자, 이게 박스터 S면 여기에 동그라미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고요. 박스터에는 그냥 싱글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지붕을 한번 열어 볼게요. 짠, 일단 키가 이게 911인지 박스터인지 헷갈리지만 네, 자동차처럼 닮은 이 키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도어 락을 누르고 있으면 짠, 열립니다. 자동으로. 네, 열리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커버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커버가 딱 들린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쫙 들어가면 짠, 얏, 이 중간에 들어가죠. 예. 완전히 쫙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커버를 싹 덮었거든요. 덮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덮이는 부분 없이 그냥 이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쉽습니다. 쉽긴 한데 그 무브먼트를 좋아했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접어 넣어버리면 끝이 나더라. 뭐 닫히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짠, 이렇게 해서 더 안 올라오네. 이거 왜 안 올라오지? 네. 안에서 레버를 당기고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리모컨으로 하니까 끝까지 안 올라오네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 이 지붕이 열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986 때는 안에서 후크를 손으로 연 다음에 그 버튼을 당기면 지붕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잠글 때도 지붕을 닫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잠궈야 됐는데 987 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열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리모컨으로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718 박스터로 바뀌면서 소프트탑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주행 중에 탑을 열 때는
원터치로 열립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카브리올레 컨버터블 모델들도 원터치로 지붕을 여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이 차는 서 있을 때는 원터치가 아니에요. 서 있을 때는 아니고 주행 중에 원터치를 한번 당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버튼에서 손을 놓더라도 완전히 지붕이 열리고 창문이 올라오는 것까지 네, 완성을 해줍니다. 다시 지붕을 열고 오케이. 자, 짠. 자, 실내도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큰 레이아웃은 많이 안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 아이고, 이거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게 좁아졌지? 자, 대표적으로 바뀐 부분이 공기 배출구 쪽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요. 네, 스티어링 휠은 918 스파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포르쉐 911에도 또 마칸에도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신형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됐고요. 이 911처럼 여기 볼트가 노출되어 있는 E-타입, 고급스러운 E-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조작하는 다이얼이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911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계기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트에는 계기가 3개더라. 911에는 5개지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이지는 저기는 디지털 모니터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쪽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 가지 정보들, 내비게이션, 또 트립 정보, 타이어 정보, 저 크로노 초시계, 그리고 지포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기본 메뉴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소를 넣어서 바로 검색하시는 게 쉽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도 이렇게는 안 움직이는군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소스 있습니다. 자, 이쪽 에어컨은 버튼이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뭐 직관적이어서 이거 온도 조절하고 바람 조절하고, 그죠? 오토 누르면 되고, 냉방 시트 있고 히팅 시트 있고, 네. 그러면 뭐 됐죠. 네. 와, 박스 세트에도 냉방 시트 양쪽 다 지원이 됩니다. 자, 이쪽에 이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에 있는 이 주행 모드 다이얼이 빠지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스포츠 플러스 있던 그 버튼들이 많이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붕을 열고 닫는 버튼이 되고, 네, 시트는 포르쉐에서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 기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스포츠 시트가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날개가 하나씩 더 생기고 옆구리가 좀 더 두터워지죠. 근데 기본형 시트인데도 예전에 986, 987에 비해서는 정말 몸이 편안하고 몸을 잘 잡아줍니다. 옆구리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훨씬 더 커지고,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고, 또 과격한 주행을 하더라도 이 정도만 기본 시트만 하더라도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실내가 외관도 빨간색인데 실내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놔가지고 와, 분위기 상당히 야릇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다 가죽으로 덮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옵션일 거예요. 여기 가죽 덮어주는 것은 옵션입니다. 근데 포르쉐는 덮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 색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줍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나는 가죽으로 감싸줘, 그러면 가죽으로 다 감싸줍니다. 물론 돈이 들겠지만. 네, 지금은 산길을 잠시 달려 볼 텐데요. 네, 보통 이제 서킷에 들어가게 되면 탑을 닫고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긴 한데 오늘은 뭐 서킷은 아니고 또 산길인데다가 마침 또 뭐 박스터 S가 아니고 박스터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붕을 열고 한번 산길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요. 사운드가 좀 달라지네요. 네, 약간 부르릉 하는 느낌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힘 좋아.
이거 2000cc 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오, 야, 와, 엄청나네요. 아. 야, 와, 밀어주는 힘 진짜 좋다. 이건 뭐. 네, 가볍게 타보려고 했는데, 가볍게 타지지가 않는데, 와, 진짜, 와, 진짜 대단해요. 뭐, 이게, 그 밸런스가 정말 좋고, 그리고 핸들링 정말 예리하고, 그죠? 이게 응답성 자체가 정말 좋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응답성이 좋으니까. 그런데다가 그립도도 정말 좋죠.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분명히 이제 힘이 300마력이나 되다 보니까 2리터 엔진인데도 근데도 이제 엑셀을 코너에서 엑셀을 깊이 밟으면 언더스티어가 이제 오버스티어가 납니다. 근데 911이 오버스티어 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911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이 뒤에 뒷바퀴 위에 축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그러면 그립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911은 도로에서 타보면 마치 바퀴에 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막 노면에 쫙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잖아요. 근데 박스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굉장히 예리하고 경쾌하고 날렵하게 돌아가는데 911의 그림만큼은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런 점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그 박스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스터는 미드십이고 그리고 또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하고 핸들링이 예리하다. 포르쉐 내에서도 박스터를 그 가장 뛰어난 핸들링이 가장 뛰어난 모델로 포르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킷을 타보면 박스터가 더 빠른 거 아니냐, 포르쉐보다 박스터가 더 빠른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차이가 나고요. 근데 힘의 어떤 차이를 떠나서라도 911의 그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코너를 돌 때 911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그립력, 그러다 보니까 그 횡지 자체가 911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박스터는 훨씬 더 경쾌하고 예리한 핸들링을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핸들링을 즐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박스터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제 그 로터스 앨리스 같은 애들은 걔네들은 뭐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핸들링 자체가 극한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박스터보다 더 즐거운 핸들링, 뭐 따지자면 사실 뭐 로터스 앨리스 정도밖에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박스터도 정말 핸들링에 있어서는 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말 뛰어난 핸들링 머신이고, 오늘도 사실 이게 박스터 S가 아니고 박스터인데다가 사실 배기 사운드도 역시 그 6기통 자연흡기 그 사운드만큼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를 조금 덜하고 기분 열고 그냥 널널하게 한번 타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 막상 코너에 던지니까 진짜 정신없을 정도로 잘 달려주네요. 그 코너링 리뷰를요, 이거를 뭐 그 코너를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돌 수 있느냐, 거기에서 어떤 그런 차이들, 그런 것까지 체크하는 건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도로고 일반 산길이다 보니까 그렇게 극한까지 뭐 몰아붙이기는 힘들고요. 단지 이 차의 핸들링 어떤 성격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리고 또 한계를 가늠해보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핸들링 테스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박스터가 그 뭐 탑 안 닿고 좀 약간 헐렁하게 코너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박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하고 경쾌한 핸들링의 진수, 그 진수는 제대로 경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는 지붕 열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박스터는 이렇게 타는 거지. 박스터를 서킷에서 랩타임 찍어가면서 막 정말 그렇게 타실 분들은 그냥 카이맨으로 가시면 되고, 그죠? 네, 박스터라면 적어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산길을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지만 얼마나 빠르고
강렬해요. 이 강렬함을 즐기는 것과 함께 그렇게 해서 주행을 즐기시면, 그러면 그게 이제 박스터를 즐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11 까브리올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페보다 이제 까브리올레 편인데, 그죠? 그 얘기는 좀 더 주행을 즐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스터 S가 아니고,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박스터는 수평대양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이 300마력, 또 최대 토크는 38.7kgm를 발휘를 합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4.7초가 걸리고 최고 속도는 275km에 이릅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플러스에서 론치 컨트롤을 쓰면 보통 한 0.2초 정도 단축이 되죠. 자, 박스터 S랑 비교를 해보면, 박스터 S도 4기통이긴 한데 배기량이 2.5로 늘어나면서 또 터보도 그 911 터보에 적용되는 VTG 터보가 적용이 돼서 최고 출력이 350마력으로 올라가죠. 최대 토크는 40대로 올라가고 제로 100은 4.4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이 차가 275인데 박스터 S는 285. 네, 그렇게 올라갑니다. 두 개를 따져보면 뭐 당연히 박스터 S가 훨씬 더 그 모든 성능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는 지금 박스터를 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박스터 편을 들겠다. 자, 박스터 S보다 더 좋아요. 왜 좋으냐? 일단 리터당 마력수에서, 리터당 마력비에서 박스터가 더 세요. 이 차는 2000cc에 300마력, 리터당 150마력. 근데 박스터 S는 2.5에 350마력, 리터당 140마력. 네, 그러니까 이 차가 리터당 마력이 훨씬 더 높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가성비가 더 좋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가격 차이가 2,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근데 뭐 박스터만 하더라도 이게 300마력에 제로백 4.7초에서 0.2초 줄이면 4.5초. 야, 그 정도면 사실 정말 강력하죠. 또 이 차 가지고 뭐 270, 280 잘 안 밟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박스터만으로도 정말 좋다라는 게 일단 제 주장이고, 박스터 S 타기 전까지는. 네. 근데 진짜 일단 강력합니다. 2리터 엔진 가지고 그 2리터 터보의 300마력이 넘어가는 그 엔진에 대한 일단 1차적인 선입견은 뭐였냐 하면 그 A45AMG였죠. A45AMG가 360마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기대만큼 그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 정말 빠르긴 하지만 감각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차는 감각적인 면에서 일단 달리기 성능에 있어서는 일단 합격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빠르고 굉장히 경쾌하고. 자, 그러면 달리기 성능 말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감성적인 부분들은 사운드죠. 네, 1차적으로 사운드인데, 사운드는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네, 지난번에 911 타면서도 그때도 아무래도 이제 터보 엔진으로 바뀌다 보니까 배기량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6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사운드는 예전 같지 않더라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차는 4기통으로 줄어들면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시대의 흐름이다. 뭐 아직 그 6기통 박스터 중고로 사시면 아직 생생합니다. 네, 그 박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고로 6기통 박스터 사시고, 지금 이 차는 2리터 엔진 가지고, 그죠? 2리터 엔진 가지고 이 정도 강력한 퍼포먼스에 이 정도 날렵한 달리기 성능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번 박스도 상당히 용납할 만큼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제로백이 4.7초인데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쓰면 4.5초 정도 끊는다. 자,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이제 까마로 SS를 시승했거든요. 그 차는 제원표상 제로백이 4.04초인데, 근데 실제로 실측을 해보면 한 4.3초에서 4.8초 정도 그 사이에서 실제 예측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포르쉐는 진짜 이거 얘네들은 진짜 외계인을 잡아도 얼마나 잡았는지, 포르쉐는 실제로 실측해보면 제원상의 제로백만큼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원상의 제로백보다 더 빠른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지금 오늘 이 차를 재보진 않았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큼 그 얘기는 납득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4.5초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속력은 정말 강력합니다.